안녕하세요. 이해하는 부동산의 달술입니다. 오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 그리고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공서에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 주택의 인도라고 하는데,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라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 대항력은 어떤 권리냐면요, 이미 발생한 법률 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그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항력은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발생 시기입니다. 전입신고를 한다고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날 0시에 발생한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항력 보시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실제로 거주를 해야 되고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입신고를 통해서 얻게 되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그 날짜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냥 증명해주는 공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확정일자를 왜 받냐라고 한다면 바로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자, 우선 변제권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게 된 그날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는 말 그대로 다른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우선 변제권을 발생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해보자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권리와 효력은 뭐냐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이 대항력이 발생하는 그 시점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가 없어야 합니다. 즉 선순위 권리라고 말하는데, 이 권리가 없어야 내가 이 대항력을 주장해서 보증금 반환도 주장하고, 반환하지 않는다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대항력이 발생한 시점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가 있다면 대항력은 실질적으로 발생했지만 그것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배당 절차에 참여해서 다른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먼저 배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전세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세권을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세권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고 우리가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입니다. 이 전세권을 설정하면 어떠한 효력이 있냐? 자신의 권리를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변제권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보면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서 얻는 효력과 동일합니다. 맞습니다. 전세권의 효과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한 효과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 차이점이 중요한데 어떠한 차이점이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등기의 유무입니다. 전세권은 등기부등본에 기록이 되지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보시면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전세권 설정이라 되어 있고 전세금은 얼마, 범위는 어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세권자는 누구다 라는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이런 식으로 기록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차이점인데 임대인의 동의입니다. 전세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자, 이것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냐면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한다는 거는 양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양측 또는 채권자, 채무자 양측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등기가 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이라는 기본적인 법 안에 지금 전세권이 있고요. 이 전세권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전세권 등기를 못하게 됩니다. 전세권 등기를 하지 못하게 되면 임차인은요, 내가 이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고요. 그리고 혹시나 경매에 나갔을 경우에 우선 변제권,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임차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해질 수 있는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특별법이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겁니다.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그 효력은 전세권과 동일합니다. 어떻게 대항력을 가지고 운서 변제권을 가지게 되면요. 이 가질 수 있는 요건이 바로 설명드렸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권리를 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등기는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지위를 강화했지만 등기가 되지 않음으로써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문제점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해서 돈을 배당을 받아서 충당해야 됩니다. 근데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집행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매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이 권한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요. 내가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그 사실을 별도의 소송을 거쳐서 판결문을 받아야 됩니다. 이 판결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집행을 할 수 있는 힘, 집행 권한이 되고요. 이 판결문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강제경매라고 부르고요.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아까 보셨듯이 제가 전세권이 등기된 것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보면 채권 금액과 범위와 기관과 전세권자가 상세하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된 것 자체가 판결문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 자체가 판결문, 집행권한의 역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자, 이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이것이 어떤 차이를 더 가져오는지 자세하게 더 살펴보면요. 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는 첫 번째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내가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라는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됩니다. 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는 전세권 자체가 판결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는 소송을 한번 거쳐야 됩니다. 근데 소송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매에 내보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더라. 이것을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짧으면 6개월이고요. 길면은 1년 이상 걸립니다. 자, 판결문을 받는 데까지 1년이 걸립니다. 이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합니다. 신청해서 경매가 시작될 때까지 이것도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자, 그렇게 보면 내가 지금 소송을 통해서 경매가 시작될 때까지 이 모든 기간이 최소 1년 6개월은 걸린다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바로 경매를 신청하죠. 그러면 시작될 때까지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자, 이 시간적인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는 소송이라는 중간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경매가 나가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그나마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짧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하다고 물어봤을 때는 당연히
전세권 설정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빠르게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그리고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를 정리를 해보자면 두 개 다 효력은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내가 만약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경매를 내보내야 할 것이고, 이 경매를 내보내서 내가 다시 배당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시간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가 훨씬 더 단축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와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